이춘재가 자백을 했을 때 윤 씨의 반응은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그것이 알다 제작진 중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긴가민가 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혹시나 언론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범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춘재가 장난치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고 윤 씨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만났는데 저도 그렇고 저랑 같이 일하는 PD나 카메라 감독님도 그렇지만 딱 한눈에 보는 순간 아닐 수 있겠다는 느낌을 팍 받았어요. 왜냐면 저렇게 키도 작고 몸도 불편한데 담벼락을 넘어서 한밤중에 집에 침입해서 강간의 살인까지 저지르고 나왔다? 야, 이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처음에 만나자마자 들었고요. 하나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어요. 본인에게 질문했을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가장 맨 먼저 이춘재가 자백을 했을 때 윤 씨의 반응은 일주일간 집을 떠나서 모텔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서우셨던 거예요. 왜 또 세상이 나한테 이러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방송을 했겠지만 그럴 만한 부분을 저희는 찾지는 못했어요, 취재를 하는 동안. 현재 경찰은 윤 씨가 진범이 아닐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재심은 아직은 청구가 되지는 않았고요. 경찰 조사를 계속 받고 계시는데 그 어느 정도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걸 가지고 변호인단에서 빠른 시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고요. 이게 재심이란 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재심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봤을 때 이건 재심 사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보면 아예 기각해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재심은 한 번 청구하면 또다시 같은 증거를 가지고 또 청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재심을 통해서 만일에 무죄가 밝혀진다고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재심 개시가 결정이 되고 다시 재판이 이루어져서 무죄를 확정받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겠죠. 뭐 삼례 슈퍼 사건이라든지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무죄를 받고 난 다음에 국가 배상 청구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모 씨의 필체가 아니에요. 누구의 필체예요? 그 수사 관계자의 필체겠죠. 처벌을 못 받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저희가 인터뷰했던 많은 전직 형사들도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어요. 후배들이 처벌하지도 못할 죄를, 공소시효 다 끝난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냐라는 입장을 보이는 형사들이 있어요. 이건 첩보를 이제 추정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수사를 하셨던 분들에게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강압 수사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준이 좀 다른 게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사들은 잘못된 건 밝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조사를 임하고 있고요. 수사를 담당하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관련된 경찰 또는 검찰 수사 관련자들까지 다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손해배상 절차를 민사상으로 청구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당시의 형사님들, 특히 최 형사, 장 형사 이름들이 나오는데 최 형사님이 현재 사망하신 상태고 장 형사라는 분은 살아 계시고 저희랑 통화도 하셨는데 본인에게 뭔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상당한 금액이 청구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조작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고요. 다만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서 일했던 핵심 수사 관계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느 현장이나 채모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다. 지금 같으면 살인사건 현장이면 훼손되면 안 되니까 접근해서도 안 되고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이미 사건 현장이 훼손된 경우들이 많았고 의료적인 조치를 취해보려던 사람들 또는 가족들을 달래주려고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다. 그래서 그때 수집됐던 채모와 그때 발견됐던 발자국이 조작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증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과학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뭔가 증거를 해석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DNA 기술이 도입된 게 9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 이전에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할 수 있었던 것이 일단 혈액형 검사. 최상규 박사는 혈액형 담당이었고 본인께서 채모 감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오류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중성자 방사 분석을 하셨던 분 박사님 따로 계시는 건데 다른 국가수 부서에서 중성자 방사 분석 해보자라고 해서 채모 남은 거 중에 이제 한 가지를 가져가게 된 거고 그 혈액형을 확인한 걸 가지고서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같은 시료가 아니네요? 같은 시료가 아니죠. 경찰이 당시에 채모를 몇 개 수거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기록상으로 개수가 다 달라요. 경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료를 국가수에 가져다 준 것인데 국가수는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 중성자 방사 분석, 직업이나 환경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개인을 특정한다고 했을 때는 위험한 연구 방식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범인을 특정해서 범인까지 체포해서 진행한 거는 국가수에서도 최초이자 마지막 분석이었던 걸로 본인은 그렇게 기억을 한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밝혀내야 되겠지만 좀 아이러니한 것이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혀질 수 있었던 거는 현재 국가수가 DNA를 찾아냈기 때문인 거거든요. 윤모 씨께서도 화가 많이 나셨지만 그래도 국가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국가수에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그것이 알다 제작진 중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인데 딱 이걸 확인하는 순간 이거 그냥 준재가 맞구나.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금 섣부를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윤 씨의 진술서에는 피해자의 속옷이 이렇게 다 벗겨지진 않았다라는 게 윤 씨의 진술이고요. 이춘재는 이제 본인만의 범행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한 거죠. 조금 덧붙이자면 현재로서 경찰의 입장은 공개하기 어렵다. 윤 씨가 무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경찰도 30년 만에 모든 걸 다 뒤엎어서 다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하고요. 보도가 나가면 조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범행 과정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조금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경찰에서 그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이춘재는 교도소 안에서 이 사건에 관련돼서 이제 조사를 다 받았고 진술을 끝낸 상태이고요. 아마 그 진술한 내용이 재심을 청구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로 이렇게 청구할 때 같이 보충 자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춘재 출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춘재가 본인이 진범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진범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절차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춘재만이 알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게 되겠죠. 그 부분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현재 경찰은 보고 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윤 씨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검 사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유성호 교수님 모시고 한번 가서 열람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자. 그랬더니 정말 옛날 자료더라고요. 저희도 혹시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면 이제 유성호 교수님께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인터뷰할 때까지 여쭤보지 않았는데 한 장 한 장 넘겨서 보는데 유 교수님께서 하나씩 여쭤보시더라고요. 2차 사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당시 집은 어떤 환경이었나요? 계속 차에서 혼자 고민하시고 계속 자료를 찾아보시더라고요. 딱 보시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면서 이 사진을 봐달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당연히 8차 사건의 사진인 줄 알았고 보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상해서 이거 몇 차 거예요? 그랬더니 2차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약간 소름이 돋았죠.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빨간 점만 보여서 그냥 비슷해 보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던 원본 사진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 소름이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한 사람이 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집이 크지 않아요. 세트가 거의 똑같이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요. 옆방에 가족이 자고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게 살인과 강간을 동시에 저지르려면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많이 해본 사람만이 해본 것이 아닐까. 그리고 목에 자국을 보면 자국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한 번 딱 손의 위치를 잡았을 때 그걸로 끝을 낸 거예요. 망설이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빨리 범행을 저질렀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까웠죠.